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날씨 좀 흐려요. 그래도 오후 4시 기다리셨죠? 저도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일주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어서 공감 의자에 와서 앉으십시오. 이미 회복되었다. 단순히 회복을 빌기보다는 이미 회복되어 건강하다는 가정 아래 생활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꿈을 일상의 현실로 만드는 비결이 있다.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기도는 이미 답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렉 브레이든의 디바인 매트릭스에 나오는 말입니다. 길은 두 갈래입니다. 믿고 가느냐, 안 믿고 가느냐. 믿고 가는 그 선택의 힘은 강합니다. 병든 몸을 낫게 하고 없는 것을 잊게 합니다. 소원, 소망, 희망, 꿈 모두 같은 뜻을 가졌으나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회복되어 건강하다고 믿으면 이미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읽어드릴까 고민하다가 이 책 속의 이야기를 찾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마음을 앓을 때 책상에 써놓고 매일매일 읽었던 구절인데요. 이미 회복되어 건강하다라는 문장 써놓고 매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내어 읽어봤어요. 이 한 문장이 제게 주는 위로가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찾아오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오늘 이 문장 선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나는 회복되어 건강하다. 한번 책상에 써 붙이시겠어요? 오늘은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눌 거냐면요. 여자도 모르는 여자 마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손님도 두 분 모셨는데요. 잠시 후 여러분들께 소개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생방송입니다. 벌써 여러분 들어오셨어요. 저 또 낭독의 발견 매일 하다 보니까 낯익은 분들 더 많습니다. 우아우 생방 공감의자 착석 오케이마리님 감사합니다. 1번으로 오셨습니다. 햇님처럼님 저도 공감의자에 착석. 다은아빠님 매일매일 감사해요. 낭독의 발견도 제일 열심히 들어주시고 우리 공감 스토리텔링에도 항상 오십니다. 다은아빠님 출첵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바보운주 김은주님 제가 정말 감사해야 하는 거 알지요? 공감의자 함께합니다. 달구지님 당연히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자는 당연히 재밌고 남자들은 더 재밌는 여자도 모르는 여자 마음에 대해서요. 네, 심리학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이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 게스트 두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요.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직접 듣는 게 더 재밌겠죠. 네, 먼저 한혜연 선생님 소개할게요. 한혜연 선생님 짧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를 해주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 저보고 직접 제 소개를. 저는 한혜연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저를 생각하셨는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요. 사실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쵸. 네, 제가 네.
제가 이 주제를 사실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여자도 모르는 여자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했을 때는 사실 저희는 굉장히 수다를 떨다 갑자기 나온 주제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했는데 제가 좀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고 또 환경적으로 이렇게 부모님이 두 분 다 심리학을 하셨던 심리학을 지금도 이제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사이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좀 많이 노출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공감도 네. 많이 되는 이야기고 해서 네. 네. 오늘 재밌는 이야기 네, 할 수 있게 제가 됐으면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마음 먹으면서 가장 어울리는 게스트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좀 더 감사해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요. 원래 학부에서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네. 그리고 뉴욕으로 가서 8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심리학 공부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가족을 제가 다 아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가족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다 심리학을 하셨고. 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세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한성열 교수님 이 아버지신데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심리학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동생도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온 가족의 온 가족의 꿈을 듣고 저는 정말 놀라고 부러웠었는데요. 심리학 버스, 상담 버스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랑 그 버스를 타고 전국 투어를 하는 네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심리학 가족입니다. 기대되네요. 네. 근데 저희 둘이 같이 공부하면서 만나서 네. 아주 그냥 동네에서 편하게 수다도 많이 떠는데요. 네. 같이 얘기하다 보면 정말 깊은 치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그쵸? 우리 어느 맞아요. 날 토요일 오후에 네. 교보문고에서 네, 만나서 맞아요. 이야기하다가 우리끼리 듣고 우리끼리 나누기엔 많은 여자들이 이 얘기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맞아요, 방송에서 맞아요. 같이 하자. 네, 맞아요. 그래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옆에서 저렇게 귀여운 목소리로 웃고 있는 김현영 아나운서 소개할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방방곡곡을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힐링하고 또 웃음으로 치유하는 웃음 치료 강사 겸 방송에서 리포터도 하고 있고요. 방송 일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 김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피디님은 열렬하게 환영을 네, 해주셨는데 우리 임 PD님께서 네. 오랜만에 이 스튜디오에 미녀 셋이 들어오니까 은근슬쩍 저도 낍니다, 여러분. 아주 좋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웃고 있는 얼굴 상상되시죠? 너무 행복하네요. 그리고 너무 뵙고 싶었던 우리 한혜연 선생님도 이렇게 뵈니까 맞아. 여자가 여자를 모른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를 제가 잘 몰라요. 그럼.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도 심리적으로 좀 치유가 되시겠지만 저도 오늘 치유를 받는 맞아요. 그런 시간이 저도요.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요. 사실 이 많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마음속 고민들은 이렇게 얘기해야만 풀리거든요. 맞아.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 오늘 한번 고민 한번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야말로 것 치유가 될 것 같아요. 기대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게스트 구성할 때 그냥 구성하지 않았고요. 또 다양한 나이대에 또 여자 3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래요. 제가 뭐 나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김현영 양과는 조금 차이는 나지만 안 나요. 우리는 그 KBS ETV 아침 생방송 하면서 현영 씨와 저는 알게 네. 되었는데요. 우리가 아마 띠동갑이죠. 그래요? 몰랐니? 와. 결혼했다. 아니 정말 이거 얘기 안 하셨으면 그런데 오히려 목소리는 제일 어리잖아요. 제 또래나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해답을 제가 또 현영 씨를 통해서 많이 얻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요새 젊은 애들은 달라요. 그쵸. 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활이 학교, 집, 방송 이러니까 방송할 때는 현영 양과 네. 또 우리 여러분 우리 또 국민TV 우승민의 쌈자되면 열심히 듣고 계시죠? 재밌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수민 씨도 어. 사실 우리랑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알게 된 맞아요. 인연이잖아요. 우리 3남매 제일 친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즘 힘든 우리 승민 오빠 방송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는 또 이들이 저에게 아주 좋은 멘토가 되어 주었고요.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또 같은 동네에 살아요. 한혜연 선생님과 저는요. 네. 부러워요. 부부에서 이사 갈 만나면 거야. 정말 저에게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생활 상담사. 네. 상담이라는 게 사실은 거대한 뭐 심리학, 학문 속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선생님, 네. 진짜 생활 속에서 서로에게 맞아. 상담사가 되어주는 것.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상담 같은 거를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네. 그러니까 마음들은 다 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도와주고 싶고 그쵸. 조금 더 힘들어하는 걸 좀 덜어주고 싶고. 맞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제 마음만 있어서는 사실은 안 돼요. 이거 분명히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상대방이 조금 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맞아. 그냥 내가 마음만 갖고 있으면 자꾸 충고하게 되고 조언하게 맞아. 되고 맞아. 고쳐주게 되고. 맞아요. 제일 듣기 싫잖아요. 정말 네. 듣기 싫. 특히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맞아. 땐 진짜 그런 얘기는 정말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잖아요. 해답을 그래서 얻으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말하면서 풀리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공부를 해야 실제로 자기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남을 도와주고 싶은. 아니 근데 선생님 제가 옆에서 이렇게 네. 계속 뵀는데 네. 사실 오늘 처음 뵀지만 정말 오래 알고 지냈던 언니처럼 너무 편하네요. 근데 목소리도 여러분 좀 느껴지시겠지만 정말 그렇게 안 보이시는 제 그런 나이 설마 공개하려는 거 아니죠? 절대 얘기 저 안 지금 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만 들으면 여러분 다양한 가늠할 수 나이의 있는 게스트를 구성했다고. 너무 오늘 정말 게스트 구성지고요. 근데 또 특히나 구성지다.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네네. 가족이 대대로 심리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 서로 가족끼리 모이면 심리적으로 좀 치유도 되시고 하실 테지만 반면에 이 친구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분석하시나요 서로? 가족끼리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진짜 어려움도 많아요. 가족끼리 다 상담을 한다라는 게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매일 집단 상담 거의 그쵸? 그런 수준이에요. 거죠. 거의 그런 수준이고 저희끼리는 뭐 아침에 일어나면 스태프 미팅이 시작된다고 말해요. 야! 네, 너무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네. 굉장히 이제 강렬하죠. 이 경험 자체가. 근데 어떤 면에서는 좀 좋으냐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담은 굉장히 기술적인 게 많아요. 네. 몇 가지 기술을 내 몸에 익히고 나면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은 일단 의사소통 면에서는 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다. 저희는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그럴 때 그 이야기가 이제 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오해 없이. 그거 하나는 제가 정말 참 좋은 환경에서 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도 같이 상담을 하게 되면서 있었던 일이고 이제 어릴 때 저는 그냥 일반 학생이고 네. 엄마 아빠는 상담을 하셨을 때 일은 그냥 제 마음을 다 들키는 거죠. 짤 없죠. 짤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사춘기 때 네. 사실 부모님은 이 자녀의 마음을 제일 모를 때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이제 지금 청취자분들이 사실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아빠 엄마들이 많으실 텐데 그때 사춘기 겪는 이 청소년들을 이 부모님께서는 심리학 전공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혜원 선생님을 좀 더 잘 케어해 주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1차적인 거, 2차적인 건데,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이야. 그리고 내 앞에 애가 있는데 얘가 뻔한 거짓말을 해. 너무 어색하게 뻔한 거짓말을 해요. 뭔가를 그냥 바로 숨기기 위해서. 그럼 그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특히 심리학을 공부하셨으면 그 미세한 떨림이나 얘 이렇게 눈 못 마주치고 딴 데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1차적으로 감지가 되잖아요. 네. 심리학자로서. 뭐 심리학자가 아니라도 다른 부모님도 그 정도 감지는 되죠. 근데 네. 뭐가 있냐면 걔가 숨기고 싶은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이제 2차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읽어버리시는 기술이네요. 걔가 왜 이게 이렇게 숨기고 뭐가 얘를 이렇게 좀 숨기게 부끄럽게 했는가. 만들까. 그렇게 2차 감지 그리고 3차 감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 사실 심리학자라고 해서 많은 제 친구들은 너무 힘들겠다. 부모님들한테 뭐 무조건 걸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제 마음을 많이 이렇게 보살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숨기고 거짓말하는 제 진짜 민마음을 좀 많이 네. 봐주시는 편이어서 와. 그게 아마 이제 심리학을 하신 부모님들을 둔 좋은 우와. 혜택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싶어요. 그래서 최고다. 그쵸. 그 미술을 하셨던 것도 사실 예술적
그런 섬세한 감성을 가진 맞아요. 사람들이 네.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네, 사실 굉장히 많아요. 뉴욕에 갔을 때도 그러면 미술 공부를 계속 하셨던 그러니까 저는 거예요? 사실 공부는 미시건에서 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미시건에서 제가 다니고 싶었던 학교가 미시건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에는 이제 작업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려고 뉴욕을 갔죠. 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심리학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있죠. 어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계기 자체는 이제 좀 심리학적인 계기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성인 아토피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제가 뉴욕에서 아마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러느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치료하려고 한국이 그런 건 정말 병원 시스템은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치료하려고 한국을 왔는데 그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걸 완치까지 한 6개월 걸릴 거라고 제가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휴직서 내고 그냥 6개월을 이제 한국에 있기로 했는데 그 기간에 제가 붕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사실 엄마나 아빠가 하시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그쵸. 엄마 아빠 하는 일에 진짜 관심 없잖아요. 평생 관심 없었고 전 제가 하는 미술, 제가 하는 다른 일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엄마 아빠가 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빠가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아빠가 운영하시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랬구나. 근데 거기서 제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집단 상담이라는 그 포맷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개인 상담과는 또 다르게 이렇게 12명이 모여서 제 이야기를 굉장히 이해받는 어떤 큰 경험을 제가 하면서 딱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이걸 전공할 수 있고 남은 인생 상담가로 살지 않더라도 지금은 나 이거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또 저 자신도 그때 좀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했기 어때요? 때문에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나요? 스스로가 치유될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반복인 것 같아요. 스스로 치유됐다가 그러니까 치유하면서 계속 발견이 되거든요. 문제는. 맞아. 그러니까 힘든 게 발견되고 그걸 또 치유하는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또 발견해요. 또 힘듦이 또 재밌다. 발견되고. 그러니까 매력있다. 제가 안전하다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공부할 수 있어요. 계속. 우와. 계속 파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안전하다는 생각이 갖지 않으면 전 이 공부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 제가 그랬어요. 저도, 제가 하는 공부 석사까지 다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네. 나를 좀 치료해 보려고 네. 뒤늦게 심리학 석사를 또 시작을 했는데 내 아픔이 발견되니까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교수님들 상담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들키는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네. 들킬 때마다 더 상처받고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기간이 도망다니는 기간이었던 근데 것 그 같아요. 들키는 사실. 것도 사실 용기 아니에요? 사실 용기가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집단 이제 그 상담을 하더라도 네.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내 부끄러움을 공개를 해야만 맞아, 치유가 나의 상처를. 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힘이 필요해요. 두려워서.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과정이 힘이 필요해요. 사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청취자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좋아요. 나만 아픈 게 아니고 모두 아프구나. 나만이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고민이 있구나. 와, 나만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저 여자들도 똑같이 아프네? 이런 것들 공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에게 또 위안과 또 공감을 살 수 있기를, 그렇다면 이 자리를 앞으로 또 계속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모두 공감 의자에 착석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저희 두 사람 오늘 제대로 공감 의자 착석하네요. 그럼요. 표현이 너무 아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제가 많은 그런 용어를 들어봤지만 공감 의자에 착석한다라는 게 네. 되게 이렇게 안 딱 보이세요? 이미지로 와, 지금 100명 와서 우리 공개홀에 앉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댓글로도 정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좋아하고 계셔요. 막 짝짝짝 박수를 엄청 쳐주시는데요. 감사해요. 네. 오케이 마리님, 김현영 아나운서, 네. 목소리 익숙하네요. 반가워요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크롤루님, 또
고민 상담 올려주셨어요. 이거 조금 있다가 우리가 꼭 읽어드리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정말 고민들을요. 여기 올려주시면 사실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 마음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고민 이야기는 아이디도 읽지 않고 내용만 읽으면서 좋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우리 28살 현영 씨는 요즘 네. 고민이 있나요? 나름의 고민이 있어요. 하나만 딱 얘기한다면? 저는 사실 저의 20대 후반 28은 정말 뭐라도 좀 되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나도 그랬어, 옛날에. 그랬구나. 좀 뭔가 쇼부가 나 있을 줄 알았어요. 방송용어를 적절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근데 뭔가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이 저의 20대 초반과도 같은 늘상 그냥 흔들리고 있는 그냥 갈대 같은 마음이구나. 지금도 항상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그 제가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로에 탁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그리고 또 아직 사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도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하나.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걸 제가 사실 20대 여기 있지 않죠. 초반에는 정말 아무나 만났거든요. 저 좋아한다는 사람은 다 만났는데 맞아. 지금은 굉장히 신중해지더라고요. 저요,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하면 추석날 새벽에 저희가 방송을 하고요. 우승민 씨랑 저랑 김현영 씨랑 슈퍼 앞에 앉아서 추석날 아침에 집에도 안 가고 김현영 씨의 연애사를 듣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좋아해주면 너무 고마워서 다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금사빠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금사빠가 네. 뭐예요? 저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소개팅을 인생에서 첫 번째로 한 남자랑 정말 결혼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가 언젠데? 그때가 3년 전이죠. 근데 저랑 헤어지더니 다른 여자랑 3개월 만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누군가가 저를 좋아하면 그때부터 간이고 쓸개고 다 주거든요. 그럼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해주면 너무 고맙죠. 그럼요. 고맙거든요. 신기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자들이 다 혼자 사는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지금은 좀 두려워요. 어떤 사람한테 제 마음을 줄 때 그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어찌됐든 제가 만나는 그 누군가는 결혼이나 제2의 인생을 좀 저와 생각하면서 저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나는 요새. 말할 자격이 없어. 혜연 씨가 볼 때는 나도 말할 어때요? 자격이 없는데. 자, 오늘 정말 그래도 사랑에 말할 자격 없는 네. 세 사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다양한 나이의 아니 사랑에 여자들. 말할 자격이 없진 않아. 박상민 쌤도 그렇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냥 그치. 그러니까 결혼에 꼴이라는 연애라는 카테고리로 정하면 좀 말할 자격이 없을지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카테고리는 빼죠. 그럴까요? 그냥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당연하지. 좀 더. 네. 그래서 제가 20대의 여성 한 분과 네. 30대의 여성 한 분과 나이를 밝힐 수 없는 지원자를 이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가끔 네. 우리도 모르는 여자 마음에 대해서 괴로워질 때쯤은 임PD님께 또 남자 조언을 있잖아요. 구하는 걸로. 또 대표적인 남자 케이스 임PD님 그렇게 모시고 있으니까 양기 담당. 오늘 양기 담당 괜찮네요. 네, 임PD님도 여자 마음 잘 알면 지금 혼자 살겠어? 혼자예요? 그렇구나. 또 얘기가 잘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감히 좀 꺼내본 게 30대 언니 그리고 나이를 표현할 수 없는 또 언니 왕언니 있으니까 그 30대 나이를 표현할 수 없는 언니의 이때의 남자과는 또 어떤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는 이 궁금하더라고요. 마이크를 한혜연 선생님께 돌리겠습니다. 네. 혜연 씨, 저 동생의 고민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하나요? 정말 제가 말할 자격 없어요. 저는 정말 진짜 만약 이 방송을 제가 제 친구들이 듣고 있으면 진짜 어이가 없을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를 못 제가 듣게 한다는 하고 게. 얘기하죠. 예, 우리 못 그래도 듣게 선생님 한다고. 열심히 연애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연애를 그렇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제가 이제 언니들이죠. 그러니까 뭐 40대 혹은 30대 후반 사람들이 저한테 네. 이렇게 조언을 많이 주잖아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 네. 근데 조언을 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뭐 남자는 이게 최고고 어쩌고 이런 얘기. 근데 이게 있어요. 30대 결혼을 하려는 사람은 절대 네. 20대 결혼한 사람의 충고를 들으면 안 돼요. 아. 왜냐면 20대 결혼을 했던 여자분들이 남자를 봤던 거와 30대가 이미 중반쯤이 된 여자가 이제 남자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20대 결혼을 하신 분들이 야 살아보니 남자는 이게 최고더라라고 말해봐야 안 들려. 30대 기회는 들어올 수가 없어. 맞아요. 네, 그때는 여자들이 보는 게 달라요. 원하는 게 다르고. 네. 그래서 그 언니들이 꼭 얼굴 보지 말라고 얼굴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건 기본이지. 네. 그럼요. 근데 저는 얼굴을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혜연 씨랑 나랑 우리 동네에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기도 해요. 그래요? 우리 이 얘기 안 했나? 우리 5시간 이야기해서 언니 이야기하는 저는 우리 진짜 웃는 상. 어떤 거예요? 제가 인상. 현영 씨한테도 남자 얼굴 보지 마라 이런 설교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남자 얼굴을 되게 따지더라고. 잘생기면 좋더라고. 맞아. 그거 전에 당연한 심리죠. 상미 언니랑 얘기를 할 때 언니가 저한테 그래도 몇 번 좀 남자 괜찮은 사람 있다라면서 저한테 소개를 해주시려고 했어요. 정말 무단히 저한테 정말 노력해 주셨죠. 근데 언니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다 외모보다는 정말 성격과 인성을 갖춘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너 정말 얼굴 본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언니의 스타일을 물어보니까 굉장히 얼굴을 따지더라고요. 아니야. 네, 매력 네. 아닌가요? 따져. 아, 맞아. 매력 아닌가요? 우리가 보는 건 매력인 것 같아. 그럼요. 그리고 남자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자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외모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네. 진짜 그 사람 생김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인성, 뭐 맞아요. 자신감, 뭐 유머, 맞아. 저도 자신감. 따뜻한 마음, 뭐 이런 맞아. 거에서 유머. 우리가 말하는 외모라는 게 사실 처음 만나서 저 사람 잘생겼다 멋있다 이랬을 때 그 사람한테 반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이랑 얘기해보고 생활해보고 그 사람의 품성과 그 사람의 그러게요. 지성과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러날 때 그 사람이 정말 멋지고 잘생겨 맞아.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얼굴보다는 목소리의 매력을 느끼거나 그런 그 분들 있죠. 사람마다 네, 있어요. 네, 그 매력적인 부분이 꼭 있더라고요. 손이 예쁜 남자 좋아하는 사람들 맞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직해 보인다고. 손톱 이렇게 짧게 자른 남자 뭐 네. 그래서 좋아하거나. 제가 여자들을 네. 이렇게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여자들은 정말 복잡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여자들은 이런 남자를 좋아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죠. 아, 그렇네요. 보면 굉장히 예쁜 초미녀 여배우들이 네. 시집 갈 때 보면 우리가 볼 땐 정말 외모가 수려하지 않은 남성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매력의 가치는 정말 다 다른 거죠. 네, 서로가 다 다르듯이. 근데 저는 현영 씨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많은 사람을 만나봐라.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나이를 지나고 나면 못 만나는 시점이 오거든요. 혜연 씨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시점이 나중에도 맞아. 기회는 계속 올 줄 알고 20대까지 남자를 만나지 않고 열심히 공부만 하거나 일만 네. 하거나 하다 보면 네. 내가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이제부터는 남자 만나야지라고 했을 때 주변이 다 비웃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만날 수 있고 많이 기회가 올 때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눈이 생기고 내 이상형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렇겠다. 모르는 거야. 내 이상형이 누군지. 저도 몰랐어요. 어떤 스타일의 남자가 좋은지 내가 나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건 만나보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는 만날 사람이 이미 없는 거예요. 제 친구들의 반이 결혼을 다 안 했어요. 그래요? 그렇대요. 네, 안 했거나 뭐 빨리 갔다가 온 친구들도 있고 이제 혼자 사는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네.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전에 사람들이 만나봐라 막 기회들이 올 때 기회는 언제나 올 줄 알고 그 기회를 거부했었는데 33, 4만 넘어가도 네. 기회가 잘 오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사실 제가 물론 뭐 박상민 쌤한테 이걸 뭐 이렇게 매번 물어본 적은 없지만 네. 전 분명히 박상민 쌤 주위에도 박상민 쌤에게 관심 있고 애정 표현할 많습니다. 남자가 많다고 봐요. 근데 지금 거의 뭐가 청취자의 있는데 반이 이게 또 이게 박상민 우리의 쌤을. 버릇이에요. 네. 우리가 몇 살이 넘으면 남자가 없다. 그치? 이건 우리 버릇이 입버릇이야. 근데 맞아요.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소개시켜 주려는 사람도 많고 관심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겁이 나기 시작해요. 맞아요. 이상한 사람 만나서 흉될까봐. 맞아. 뭐 혹은 뭐 이때쯤 되면 가오가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이때까지 혼자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친구들 보기에도 낯이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부모님 주의 보기에도 시선이죠, 뭐. 민망하지 않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걔네가 전혀 옵션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야. 주위에 나를 좋다고 나한테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쭉 없지. 근데 사실 선생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갈수록 더 커지는 너무 거죠. 커져요. 그런데 맞아요. 주변에서 그런 두려움을 더 많이 심어줘요. 제 친구들도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모두가 똑같이 하는 얘기가 주변에서 누구를 소개해주겠다는 사람은 없고 이 나이에 잘못 가서 인생 망치면 정말 초라해진다. 그냥 지금처럼 씩씩하게 혼자 꿋꿋이 살아라. 이런 조언을 씩씩하게 대부분들이 씩씩하게 싫어. 그 표현 왜 이렇게 싫죠? 언니 그 친구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이건 위로가 안 돼. 우리 이제 혜연 씨의 이야기로. 네네. 혜연 씨는 지금 이제 30대 중반에 막 접어든? 네. 네. 그쵸. 그쵸. 네네. 지금 이 나이가 사실은 진짜 딱 막차. 그쵸. 막 맞아요. 급히 가거나 이제는, 그쵸. 근데- 올드미스, 골드미스로 가는 네. 피로이거나.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요즘은요. 제일 괴로운 나이 아닌가요, 사실? 제일 부러운 그러니까 나이인데. 그 남자 면에서 봤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음. 그럴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괴로운 게 이제 저보다는 제 주위 사람들이 괴로운데 왜냐하면 제 나이가 되면 네. 조금 관심이 밖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막 하려는 거가 이제 막 잘 되기 직전. 뭐 이러니까 일단 남자 문제는 잠시 어차피 날 막 엄청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남자도 없으니까 이때 나는 요걸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더 큰 문제죠 그게 이제 관심이 살짝 멀어지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난 이 얘기 너무 반가워.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도 30, 40대 여성들은 지금 혜연 씨랑 제 말에 되게 많이 그쵸.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사실 연애를 하고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 내 인생에 훨씬 더 관심이 가지 않나요? 그쵸. 관심 가져. 혜연 씨도 지금 딱 그런 상태죠. 맞아요. 그런 제가 상태예요. 보면 공부에 아주 정말 재밌게 푹 빠져 있는 상황 같아요. 네, 공부 플러스 노는 거. 사실 그게 비슷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거랑 노는 거가 이 나이가 되니까 딱 네. 그게 비슷한 영역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참 우리가 노는 거 보면 네. SNS에서 재밌게 노는 전 것 글 쓰는 거 아주 좋아해요. 그쵸? 네. 아주 잘 즐기고 노는 네. 사실 우리도 혜연 씨랑 저도 그 SNS 통해서 좀 더 친해진 맞아요. 계기가 됐는데요. 그래요. 네네. 저는 혜연 씨가 지금 석사 논문 쓰는 주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이미지 심리학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은 분이신데요. 네, 요즘 맞습니다. 그 논문을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설문조사도 한번 하셨었어요. 네, 그렇죠. 네. SNS상의 자기 노출.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요. 사실 30대 여성들이 이게 제일 심한 것 같아. 아, 그런가요? SNS상의 자기 노출. 그럴 수 있죠. 그쵸. 네. 특히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의 여성들이 네. 저는 막 굉장히 이해되는데 이거 네, 논문 네. 쓰시면서 어떻게 그 재밌는 현상 많이 발견하셨을 것 많이 같아요. 발견했죠. 많이 발견했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운이 좋게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걸 이제 논문 주제로 쓸 수 있게 됐고, 제가 이제 정확히 그 논문 주제를 얘기하자면 그런 SNS 상에서의 자기 노출이 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심리 때문에 자꾸 노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자기애라는 네. 개념이랑 자기 감시성이라는 개념으로 갖고 했는데 네. 제가 그 자기 감시성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예를 들어 제가 현영쌤한테 현영쌤 오늘 이 옷 되게 예쁜 것 같아 이러면 현영쌤이 그 말에 반응하는 정도인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럼 선생님은 전 너무 좋아요. 이 옷이 그리고 오늘 코멘트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럼 이런 걸 딱 기억했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코멘트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좋게 얘기하면 센스죠. 네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시성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던 말던 신경 안 쓰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런데 센스가 굉장히 많고 다른 사람들 막 이미 하기도 전에 다 챙겨서 해줘갖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센스 있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네. 그렇게 무뚝뚝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기 그냥 맘대로 말하고 왜 남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을 보면 좀 섭섭할 수 있어요. 섭섭하고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저렇게 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잘 살아. 그러고도. 내가 만약에 나만 그렇게 해서 나만 그렇게 신경을 다 쓰고 잘 살면 나만 잘 살고 쟤는 좀 대인관계도 안 좋고 사회생활도 안 좋고 그러면 이건 좀 말이 된다 싶은데 잘 살아. 사회생활 잘해. 결혼 잘해. 좋은 가정 꾸려. 애들 건강해. 이게 그러면 대체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신경을 쓰는 마음, 센스에 신경 쓰는 마음, 이 마음과 내가 SNS에 예쁜 사진 올리고 좋은 글 올리고 그냥 깜찍하고 야무지게 그냥 포스팅하는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근데 사실 이게 상당히 재밌다. 자화상적인 네. 주제예요. 이게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맞아. 네, 사실, 많은 SNS 네.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 SNS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본 마음이에요. 배분해주는 네, 논문이 네. 될 것 같아. 너무 남 기대돼요.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은 일단 SNS의 재미를 못 느껴요.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겠다. 재미를 못 느껴요. 그쵸. 네. 댓글이 어떻게 달리던 누가 뭐라던 신경을 안 쓰니까 그쵸. 결국 SNS의 노출 빈도도 낮아지는 그렇죠. 거죠. 낮아져요. 그래서 그럼요. 자기 감시성이 높은 사람들이 SNS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자기 애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자기 노출을 자꾸 빈번하게 하는 걸까? 뭐 이런 거 공부하는 논문.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외로움도 페이스북 하면서 보면 외로워서 큰 그런 것 요소일 같아. 수 있죠. 보면 사실 우리가 보면 하나도 안 예쁜데 자기 사진을 셀카로 찍어서 끊임없이 올리는 여자들이 있어요. 있죠.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가 제일 많아요. 저는 그래요? 딱 제 나이 선에 있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거든요. 정말 외로워서. 근데 사람들이 또 댓글로 서로 예쁘다고 막 또 예찬을 해줘요. 맞아요. 그 얘기 그러면 듣고 싶어서 또. 그럼요. 네. 아니에요. 요즘 살쪄서 이러면서도 계속 너무나 좋아하는. 그쵸. 좀 굉장히 비호감적인 이제 케이스인데 어. 저는 이게 어떤 성격이든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런 식의 이제 이런 SNS를 많이 활동하고 그런 데서 그렇게 댓글 하나하나 다 달아주고 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관계를 그러네요. 맺고 싶은. 네, 관계를 네. 맺고 싶고 관계가 네.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큰 가치를 두는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커뮤니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쫀쫀하게 거죠. 이어가게 그쵸. 되거든요. 네네. 맞아요. 만약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무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 신경 안 상관 쓰는 안 하고.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커뮤니티라는 건 사실 없죠. 만들어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네요. 네. 나의 이미지를 막 만들어낼 수도 있고. 네. 사실 거기서 아주 왜곡된, 우리가 볼 땐 왜곡됐지만 자기 환상에 젖어서 자기의 모습을 맞아. 또 막 꾸며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수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네. 맺을 줄 안 몰라요. 되니까. 내가 글을 잘 쓸 재주도 없어. 그러네. 근데 내가 사진을 하나 올렸더니 어쨌든 50명의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고 이뻐요, 어떻게 해요, 동안이세요 이런 네. 걸 하니까 그게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관계가 만들어지네? 이런 식으로. 관계지향적인 사람들. 뭐 예전에는 우리 싸이월드에서 뭐 이렇게 1촌, 2촌, 그죠. 촌수로 이제 가족처럼 묶었다면 네. 페이스북에서는 친구, 맞아요. 친구를 맺기 기능, 네. 끊기 기능, 또 그냥 팔로우 기능, 네. 맞아. 또 차단 기능. 마음에 안 들면 차단 맞아. 기능.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관계를 갈망하는 네. 곳이에요, 네, 보면. 맞아요. 참. 우리 다. 근데 저는 보면, 우리가 다 외로워서 이러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 참 많이 듭니다. 야, 또 댓글 달아주신 또 우리 크룰루님. 사실 관계 이야기 나오니까 또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카페에서 수다 떠는 느낌 좋아요 하시면서요. 고민이 있는데요. 어떤 순간에 가족과 말다툼할 때 제 감정이 뭔지 잘 모른 채 화가 나거나 그 화가 나는 기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싸웠을 때 화해를 잘 못해요. 어느 정도에서 화내는 것을 그만둬야 하는지 무슨 말로 풀어야 할지 매번 힘드네요. 근데 특히 가족이라는 그 이유로 잘 그렇게 감정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는 소통이 잘 되는데 그쵸. 가족과는 소통이 힘들다라고 써주셨는데요. 가족이 가장 힘듭니다. 가족은 맞아요. 네. 정말 가장 힘들다고 보면 돼요. 근데 혜연 쌤 그래도 그 누구보다 가족의 그 대화가 잘 되는 가족 아닌가요?
그래요. 비교적 그렇다고 볼 수 부럽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가장 힘들고 가족을 상담을 한다라는 개념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족은 그냥 상담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소통을 조금 더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정말로 가족이랑 소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크루루님, 누구나 그래요. 가족과의 소통이 제일 힘들어요. 네, 제일 혼자만의 힘듭니다. 고민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교도소에서 그 상담 수업을 하니까 네. 저희가 가족 치료 8주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혜연 선생님이랑 같이 오면서도 그 얘기 했었는데 네. 첫 시간에 그 재소자 40명한테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나에게 가족이란? 그런데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예요? 나에게 가족은 고통이다, 지옥이다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범죄나 뭐 살인, 폭력이 그 시작되는 것도 네.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래요. 가족끼리 소통을 많이 하시니까 네. 이 가정에서는 이런 경험이 없으셨겠지만 또 이런 고통을 겪는 가정에서 이렇게 네. 상담을 청하는 경우 네네. 또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그쵸? 대부분이 그러니까 상담을 오기에는 다른 문제로 오지만 네. 결국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의 가족 문제죠. 이야기가 늘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희 가족의 예를 들어도 현영 씨는 어때요? 가족이랑 대화가 잘 소통이 되나요? 잘 안 돼요. 왜냐면 저희 가족이도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 본인만의 생각이 강하시고 고지식하시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아빠의 그런 모습이에요. 전통적인 아빠의 모습. 네. 가부장적이고 고지식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라 저희가 커오면서는 이제 그런 신세대들은 또 사춘기가 되면 네. 아빠랑 좀 대화를 해더라도 좀 대화가 공감이 되고 공감만 해줬어도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그 무언가는 다 꼬투리를 잡으시고 항상 모든 게 잔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결국에 계속 얘기해보면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아빠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네가 맞춰.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 이해를 해줘. 아무리 이해를 구해도 이해를 해주시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계속 대화가 되지 않을 때 한 번씩 설날이나 추석에 친척이 와요. 네. 그러면 친척이 오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제3자가 오면 저희가 아버지도 제3자한테 친척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의 불만을. 그럼 저희도 친척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이래서 이랬다. 그럼 오히려 제3자가 한 명이라도 끼니까 그 제3자 덕분에 그래도 좀 더 대화가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신기했어요. 저희가 수도 없이 가족이 만날 때마다 그 대화로 풀어보려고 참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결국에는 울음보가 터지거나 네. 이러면서 마무리가 되거나.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할 악화되죠. 수 없는 악화됨이 네. 있어요. 네. 가족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서로 상처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아까 그 친척분이 가족 치료사 역할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가족이나 어떤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러니까 정말 애정으로 묶여 있는 그룹은 네. 싸우면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겠지 하는 기대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가 봐요. 엄마는 딸이 이해하겠지. 맞아. 아들은 아버지가는 내 말을 이해하겠지라는 기대 네. 때문에 이제 보통 그러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딱 한 명이 네. 희생을 해. 1년을 희생을 해. 그래서 전 가족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준다고 예를 들어 칩시다. 네. 한 명이 네. 아예 작정을 하고 네. 그럼 가족 문제는 사실 많이 해결될 수 있어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요? 들어주는 것만 해. 반응을 안 하고 들어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라는 건 제 말은 이제 반항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만 만약에 1년 할 수 있다면 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그 역할을 보통 이제 가족 치료사들이 하는 건데 제가 그걸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걔도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족한테. 맞아요. 자기 다른 가족 구성원한테. 근데 가족 그렇네요. 치료사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감정이 없거든. 그 사람은 네. 안 보면 다잖아. 맞아요. 그 친척분도 마찬가지고. 그 저희가 친척이 그때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마음을 열으셔서 그럼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치료사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잘 없고 없죠. 또 그렇죠. 가족이 함께 찾아가기도 참 어렵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한 번씩 부탁을 받아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부부 상담 잘하는 곳 없겠냐. 맞네요. 또는 그 부모 상담 잘해주는 데 없겠냐라고들 묻는데 사실 또 그런 데 가도
뭐 10회를 잡아도 10회를 채우는 사람이 잘 없어요. 네, 그 가정에 그래요. 가족끼리 싸워서 또 안 가요. 안 가요. 예, 이게 무슨 그래서 소용이냐고. 저는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도 저희 언니네 가족이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정말 불화가 심했어요. 부모 자식 간, 또 그쵸. 부부 간. 그때 그랬구나. 아,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정말 화가 나고 누군가 한 명 화를 낼 때는 같이 화를 내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그랬구나. 의무적으로라도 그랬구나 연습을 해보자.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우리 교도소에서 이 훈련을 했거든요. 그랬구나.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근데 지금 그게 교도소 내 유행이 돼가지고 우리 이제 신입 그랬구나 재소자들 들어오면 학교 이름이 그랬구나 학교로 바뀌었어요. 정말요? 자기들이 지었어. 해보니까 저희 상담계는 군화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맞아. 군화로 끝내는 거. 아니, 저희끼리 우스갯소리예요. 힘들었겠구나. 그랬구나. 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맞아요. 군화체. 근데 사실 저희 가족이 이걸 대표적으로 좀 해본 케이스예요. TV에서 많이 그 군화 그거를 방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화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안 입곱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그쵸. 네. 아, 맞습니다.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이렇게 되면 기분이 살짝 그리고 나빠질 약간 수 있습니다. 외화체 아세요? 그러셨군요. 그러셨겠어요. 아,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거 약간 번역체 외화체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서에 좀 안 맞고. 네. 맞아요. 그거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주의하세요.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는 법이 그러니까 친구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이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을 담기가 참 어려운데 네. 이런 연습을 하는 것 우습더라도 네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그랬구나 저도 자꾸 연습을 해보니까 제 마음 자체도 되게 많이 변하더라고요. 맞아요. 내 말투로 익숙해질 수만 있으면 굉장히 큰 무기가 되죠. 사실. 맞아요. 네. 한혜연 선생님 아버님이기도 하신데 그 우리 괜찮아 콘서트로 아주 유명한 네. 한성열 교수님 유명하시죠? 네, 지난주에 우리 다 같이 강의를 듣기도 했었는데요. 너무 맞아요. 재밌었어요. 그때 참 저한테 와닿았던 이야기가 저도 수많은 현장에 상담자로 간다고 가면서도 참 잊기 쉬운 말 중에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상담의 핵심은 상담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너다. 상담의 주어는 너여야 맞다. 한다.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러 가는 거다. 근데 수많은 상담자들이 오히려 그 상담받는 사람을 앞에 두고 내 얘기를 하느라 바쁘다. 그 사람의 화를 덜어주는 게 아니라 화를 돋구러 간다. 맞아. 근데 참 저는 공감되는 맞아요.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의 대화도 연인과의 대화도 맞아. 다 그 대화의 주체를 널어두고 주어를 널어두고 이 그랬구나 공감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면 연애도 뭐 우리도 당연히 잘했겠지. 우리도 그거 다 못했겠지 뭐. 이때까지. 저도 그러면 그 누군가의 호감이 있는 이성을 만나면 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겠어요. 빅마우스보다 이 빅이어가 무조건 맞아요. 성공한대요. 그렇구나. 저는 지난주에 그 안양에 있는 남자고등학교에 가서 3일 동안 특강을 했는데요. 아, 네. 심리학 특강을 거기서 해달라고. 오. 청소년 마음. 그런데 애들이 가장 듣고 싶은 고민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연애에 성공하려면. 오. 여자친구랑 안 싸우고 잘 지내려면.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의 관심 1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내가 고등학교 때 연애를 안 해봐서 조금 고민해볼게 했다가 그걸 얘기했어요. 그랬구나. 들어주는 것만 잘하면 무조건 너는 연애에 성공할 수 있다. 근데 맞지 않아요? 네. 맞아요. 완전 맞죠. 모든 관계의 그 해결 방법이 그랬구나인데요? 정말 내가 모든 사람은 자기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 들어줄 사람이 시원하게 필요한 내 거죠. 얘기를 한번 해줄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여자친구면 네. 정말 행운이죠. 혜연 선생님은 생활 속에서 네. 그런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아주 큰 귀를 가진 친구가 있나요? 친구요. 가족 말고. 생활 속에 나의 상담사. 있죠. 네, 아. 당연히 있죠. 저도 딱 생각나는 친구가 있네요. 네, 한영 씨는 있나요? 저는요, 이 생각해보면, 제가,
특히 뭐 이 친구랑 친해, 이 친구랑 베스트 프렌드야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 제가 그냥 쉬는 날에는 이 친구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항상 제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찾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나의 진짜 상담 친구구나. 네. 맞아. 저도 그 친구를 원하는구나. 맞아.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 섭섭함, 외로움, 스트레스 쌓이는 거, 이런 그쵸. 것들을 사실 부정적인 감정을 비워내야. 그쵸. 긍정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가슴에 감정의 그릇은 크기가 늘 똑같은데. 근데 우리는 슬픔을 삭힌다, 괴로움을 삭힌다라고 표현하는데 절대로 삭아서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비워내는 거에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큰 귀를 가진 남자친구가 있으면 제일 좋겠다, 그치? 근데 누구라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다면 네. 생활 속의 상담사,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들어주는 게 생각보다 정말 이거는 그냥 수치로 말하면 재밌지만 진짜 5시간 이해합니다. 그죠? 맞아. 나는 생각보다 5시간도 굉장히 한현 넉넉하게 선생님이 잡았어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짧은 글을 보고 제가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 얘기 쓰셨었잖아요. 모두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도록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다. 돼 있어요. 그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딱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어? 자, 속 시원하게 자리를 풀어놨으니 당신 이야기를 해봐. 물론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줄줄줄줄 나와요. 그리고 그걸 나오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담 기술이고 이제 저희가 배우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목이 쉬도록 이야기하게 돼요. 근데 그게 하루면 대부분 돼요. 그러니까 하루 5시간 미만이면 보통 자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그러고 나면 남은 시간은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는 준비가 되어져요. 자동으로. 그래서 재밌는 게 아까 맞아, 선생님이 맞아,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네 얘기를 듣는 친구가 있니?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로 기억해요. 이거 웃기잖아요. 저도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생각하면 그래봐야 딱 첫 시간 5시간, 그 다음 만남 3시간, 그 다음 만나면 2시간, 그 다음 만나면 1시간. 10분이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쫙 그 친구한테 하고 나는 들을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매번 자기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친구라는 건 서로 그렇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 맞아. 친구가 내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준다. 그렇겠다. 우린 다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얘기하셔야 그쵸? 돼요.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나 오늘 이야기할 거 있어. 오늘은 내 얘기 그냥 듣기만 해줘.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혜연쌤 얘기를 네. 좀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끝나고 커피 네. 마시기로 했잖아요. 네, 너무 좋고. 근데 또 여기 청취자분들이 또 듣고 네네. 계시니까 혜연쌤도 누군가한테는 들어주는 역할을 하시지만 네. 혜연쌤만의 고민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있죠. 그런 건 또 뭐예요? 저의 고민이요. 오늘 한번 저는- 상담사 돼보렵니다. 아유, 너무 말씀만 들어도, 너무 말씀만 들어도 감사한데, 저는 사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림을 굉장히 오래 그렸어요. 그림을 오래 그렸고, 그러다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 두 가지를 갖고 어떤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될까가 저는 가장 기대가 되고, 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가장 고민이 돼요. 저는 좀, 그러니까 그림을 오래 그려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좀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가요. 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는 저는 체력도 굉장히 막 극대화되고 제 에너지도 극대화되고 네. 그런 일을 이 한국이라는 사회는 사실 창조적인 일을 하기에 그렇게 잘 디자인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 가기 전과 지금을 생각하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제 생각엔 지금같이 스트레스가 팽배할 때가 사실은 창조적인 일을 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우와.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이렇게 능력 있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어떤 재밌는 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예술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제가 엑스맨이라고 표현하는데 분명히 저같이 애매한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네. 내 능력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융합은 안 됐는데 어느 지점에 딱 융합됐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딴 일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엑스맨들을 찾아내서 같이 정말 폭발적인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제 꿈이고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 또 청취자들 중에는 생활 속의 상담자 나도 너에게 되어주고 싶고 네. 너도 나에게 되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경우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처음 얘기할 때도 조금의 우리가 이제 그 스킬을 배우면 훨씬 더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있죠. 말 아주 중요하죠. 그랬구나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모여서 사실 서로를 상담해 준다고 하지만 정말 의미 없는 수다 떠는 시간을 에 네. 불과한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생활 속의 상담자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이 또 있지요. 있죠.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심리 아카데미가 있어요. 네, 뭐예요? 거기에서는 만풀 심리 아카데미라고 이제 이름은 만풀 아카데미인데 거기에 과정 중에 사실은 이제 심리학에 관심은 많지만 그냥 이렇게 책만 보면 늘 이론만 먼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고 재미는 있지만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고 당장 내 상사 회사 동료, 그렇죠. 당장 우리 집에 가면 엄마 아빠와 의사소통이 딱딱 막히는 네. 그런 경우에 그게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심리학을 좀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카데미에 그런 과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심리학에 관심만 있다면 와서 같이 듣고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또 저희 그 강사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박상미 선생님이시고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심리학을 그냥 프로이드다, 융이다, 아들러다 이런 식으로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생활 속에서 내가 의사소통 어떻게 바로 심리학이 내 생활로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지 그런 좀 과정을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론 과정도 같이 공부하고 스터디도 나누고 그리고 박상미 선생님을 통해서 좀 문화적으로 심리학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이야기도 하고 네, 궁금한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로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제가 이제 대학에서 영화 치료, 문학 치료, 네. 이런 수업들을 우리 많이 하고 박상미 선생님 있으니까. 수업 진짜 인기 많습니다. 네. 정말 인기 최고입니다. 같이 수업을 들으셨어요. 관리하느라 힘들었어요, 제가. 아니요, 그런데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그런 도움을 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러게요. 1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시간 아니에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시간이었으면 보니까 너무 좋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간이 가버렸네요. 자리는 또 만들면 되니까요.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공감 스토리텔링, 네. 여자들 3명 모여서 우리의 고민들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저희들 얘기들 속에서 나의 고민을 발견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요.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삽니다. 정말 답답하고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네, 게시판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만나는 통로를 또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 대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이 시간 이후에,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어요. 들어줄 큰 길을 가진 사람 필요한데 들어줄 수 있나요? 이런 분들은 1009-PSM 다음 한 메일입니다.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셋이 의논해서 또 답을 드릴게요. 다시 부를까요? 1009-PSM 다음 메일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오후 4시 금요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공감 스토리텔링이었고요. 한혜원 선생님, 네. 네, 김현영 씨, 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